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네이코의 몸속에 유튜브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사업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네이코가 된 종타쿠가 무한열차에가 하인 랩물을 퇴치하고 아카자를 설득해 무장의 저주를 푸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자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떼가는 매끄러운 진리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종타쿠의 제안대로 아카자는 종타쿠에게 자신의 서류 모술을 기반으로 한 파괴살 공격을 알려주게 되었는데, 아카자는 네이코를 코요키의 환생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서류 무술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 벅찬 감정이 들었죠. 전생의 코요키는 몸이 아파 제대로 된 운동을 잘 하지 못했기에 항상 마음에 걸려 있었던 아카자였습니다. 종타쿠는 솔직히 양심의 가책이 꽤 느껴졌지만 이건 무장을 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고, 원작의 네이코보다 더욱 강한 네이코가 되기 위해 노력했죠. 한편 무한열차전 이후 기살대에서는 오니 네이코도 모자라 상현사 아카자를 대체하지 않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이코는 잉아를 죽이지 않았기에 그대로 두고 봤지만 아카자는 지금껏 수많은 귀할대 동료들을 죽인 오니 절대로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많았죠. 하지만 우에야키 당주는 후잔의 고급 정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기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 중 유강에 잠입수사를 하고 있던 음주우주의 텐게는 아이들의 소식이 끊겼다는 이야기에 텐게는 임무를 함께할 귀할배우들을 모집했고 탄지르랭이 선출되어 굿으로 잠입을 하게 되었죠. 탄지로 네이코가 아카자랑 수련을 잘하고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며 자신도 네이코를 지켜줄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겠다는 다짐하며 유학 임무에 충실했는데, 그 과정에서 곳에 있던 다키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히노카미 카오라로 다키를 상대했지만 아직은 상인오이를 퇴치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였기에 다키의 맹공격에 밀리기 시작했죠. 탄지로는 이런 식이면 네이코를 지킬 수 없다며 더욱 투지를 불태웠고 순간적으로 다키의 목을 벨 뻔하며 다키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키는 이 정도는 어림도 없다며 베인 부분을 재생시킨 뒤 탄지로에게 공격을 퍼붓고 탄지로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다키는 나를 귀찮게 했으니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여주겠다며 오비로 탄지로를 묶으려고 했고, 탄지로는 네이코 미안해 라며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가 다키를 쳐 날려버렸고 탄지로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보니 종타쿠가 어우 아슬아슬하게 세이프 라고 했죠. 다키는 이 녀석은 뭐냐며 종타쿠를 향해 오비 공격을 했는데 종타쿠는 그 오비를 손톱으로 베어버리며 다키에게 다가갔고 그대로 다키를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탄지로는 네이코의 모습이 어쩐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네이코의 몸은 각성상태화되어 엄청난 파괴력을 구사하고 있었죠. 다키는 이런 무지막지한 힘을 상현을 웃돌고 있다며 당황했고 종타쿠는 신나게 다키를 지려밟으면서 자신의 힘에 심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키는 이대로 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오빠인 규타로를 소환했고 규타로는 뒤쪽에서 나와 종타쿠에게 피해 참격을 날렸죠. 종타쿠는 그 피해 참격에 몸 곳곳이 베이게 되었고 규타로는 크크 내 공격에는 독이 들어가 있지. 곧 이 녀석은 꼼짝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종타쿠는 빠르게 뛰어나가 규타로를 향해 발차기를 날렸고 규타로는 그 공격을 피했지만 그 다음 동작이 계속해서 날아왔고 꽤나 체계적인 공격에 규타로는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방어 태세를 갖췄죠. 하지만 종타쿠의 괴력은 방어를 뚫어버릴 정도였고 규타로는 그대로 날아가 건물들과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규타로는 저 무식한 녀석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라며 당황했고 어차피 독이 들어가 있으니 얼마 안가 움직임이 마비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 종타쿠는 다시 뛰어와 규타로에게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고 아까보다 오히려 더 빠르고 강력해진 공격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당황했습니다. 그 뒤 종타쿠는 내가 왜 독에 당하지 않는 건지 궁금한가 봐 라고 하며 폭혈을 시전해 규타로의 몸을 태워버리기 시작했고 규타로는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죠.
종타쿠는 내 피는 다른 언니의 혈기술을 태워버리는 능력이 있거든. 네 독공격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라고 했고, 겨우 몸을 재생한 후 오빠를 도와주러 온 다키 역시 종타쿠의 폭혈을 섞은 후타에 발리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그 모습에 네유코 더 강해졌구나, 혼자서 저 두 마리의 오니를 상대하다니 라며 감탄했고, 그 소동을 듣고 온 제이츠, 이노스케, 텐게는 이미 걸레짝이 되어 있는 상인의 오니를 보고 놀랐죠. 텐게는 아주 화려하게 저질러놨구나 라고 하며 소리의 호흡으로 규타로와 다키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벌써부터 혼자서 상현육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되었다는 것에 꽤나 만족스러웠고, 곧바로 다음 플랜을 진행하기로 했죠.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상현호 교쿠와 상현사 한텐구는 일륜도를 만드는 도곡마을을 습격하게 되었는데, 종타쿠는 이번엔 최대한 싸움에 관여하지 않고 원작대로 날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에피소드와는 다르게 도곡마을에서는 전투 불능이 되는 캐릭이 없고 종타쿠가 태양을 극복한다는 걸 무잔히 알게 되어야 하기에 적당히 흘러가게 하려고 했죠. 그런 중 상현사 한텐구의 분신이 종타쿠에게 덤벼들었고, 종타쿠는 어디 이 녀석한테도 통하나 볼까? 라고 하며 격투를 했는데, 확실히 다키 남매와 싸웠을 때보다도 몸을 움직이기가 편했고, 또다시 네이코의 사기적인 능력에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먹지 않고도 저절로 상현급의 오니가 되는 네이코를 단련까지 시키면 이렇게나 강해지는데, 원작에서는 네이코의 전투력 활용을 너무 못했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종타쿠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무이치로가 반점을 발현하며 상현호 교코를 대체하게끔 미치리가 반점을 발현해 상현사 한텐구를 막아서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에 태양을 극복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여줬고, 그 소식은 무잔에게도 전해지게 되며 무잔의 목표는 네이코의 몸으로 확보하게 되었죠. 피할 때 본부에서는 이번 싸움으로 인해 반전 발현하면 강해진다는 거 알아 모든 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 강화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종타쿠는 시노부 카나오와 함께 어디론가 향해 갔는데, 그곳은 바로 상현이 도마가 있는 만세근 학교였죠. 종타쿠는 시노부에게 당신의 언니를 죽인 오니를 알고 있다며 그녀의 정보력을 통해 만세근 학교를 찾게 되었고, 최종면이 일어나기 전 도마를 미리 처치해놓기 위해 도마에게 복수를 꿈꾸는 시노부를 데리고 간 거였습니다. 시노부는 종타쿠가 몇 년 전 죽은 자신의 언니를 죽인 오니를 알고 있다는 것에 의아했지만, 확실히 이 오니로 인해 상현의 오니를 보습하고 퇴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녀를 믿어보기로 한 거였죠. 그렇게 만세근 학교에 침입을 하고 도마와 맞닥뜨리게 되자 시노부는 곧바로 자신의 언니 카나의 원수임을 알았고, 분노에 가득 차 도마에게 벌레호흡을 날렸습니다. 도마는 그런 시노부의 독에 고통스러워하더니 금세 회복해버렸다며 싱글벙글 웃었고, 제발로 이렇게 예쁜 여자들이 찾아온 것에 감사하다고 했죠. 시노부는 열이 받아 다시 공격을 했는데 도마 주변에 있는 냉결정에 의해 폐가 다치게 되었고, 카나오는 그런 시노부를 구하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곤란해했습니다. 그때 종타쿠가 뛰어들어 도마에게 공격을 벗었고, 도마는 혹시 네가 무자님이 말하시던 그 아이인가? 라며 흥미로워했는데, 내가 너를 흡수하면 어쩌면 코쿠시보보다 강해질지도 모르겠구나 라며 입맛을 다셨죠. 종타쿠는 그 소름 끼치는 미소에 포쿄를 휘감은 주먹으로 도마를 공격했고, 도마는 저 불길은 확실히 위험해 보인다며 빠르게 회피했습니다. 그렇게 종타쿠와 도마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는데, 도마는 이거 뭔가 기묘하게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동작들이라며 마치 아카자가 떠오르는 느낌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뒤쪽에서 파괴사 공격이 날아와 도마의 몸을 박살내버렸고, 그래 내가 알려준 거다 라고 하며 아카자가 등장했습니다. 도마는 다시 몸을 재생한 뒤 종타쿠와 아카자를 번갈아 보며 대충 상황은 알겠다며 아무리 그래도 아카자 당신이 나한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며 웃었죠. 아카자는 파괴사를 아침을 시전한 뒤 곧바로 도마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퍼붓었는데, 도마는 처음엔 여유롭게 반응을 하다가 점차 아카자에게 어떤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는 어째서 예전보다 더 강해진 거죠? 나는 꾸준히 여자를 잡아먹어 예전보다 당신과의 격차는 더욱 커졌을 텐데? 라고 했죠. 아카자는 그때는 내게 지켜야 할 것과 살아있는 의미가 없었고 그렇게 필사적이지 않았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절대로 져서는 안 될 이유가 생겼거든
이라고 하며 더욱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도우마는 이대로 가다가는 안되겠다며 자신의 최대 얼음혈 기술인 무빙 수련보살을 시연해 아카자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기 시작했죠. 아카자는 그걸 보고선 제길 도우마 자식 예전보다 더 강해졌구나. 저런 기술까지 쓸 수 있다니 라며 이를 부득 깔았는데 그때 종타쿠가 폭혈을 시전한 발차기로 그 얼음보살을 공격했고 얼음보살은 폭혈의 불길에 다 버리기 시작했죠. 아카야는 종타쿠가 얼음보살을 상대하고 있는 틈을 타 도우마 본체에게 뛰어들었고 그대로 파괴살 공식 청난장광 시전에 수천 번의 타격을 날렸습니다. 도우마는 얼음보살로 그 공격을 막아내려고 했지만 이미 얼음보살의 다리 쪽이 종타쿠의 폭혈로 인해 파괴되어 움직이지 못했고 도우마의 온몸이 박살이 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도우마의 머리는 날아가 대굴대굴 굴러갔고 공교롭게도 시노부의 발밑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언니 원수 절대로 용서 못해 라고 하며 그대로 그 도우마의 머리를 찔러 등꽃독을 주입했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도우마는 그 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바사라지기 시작했죠. 시노부는 오니의 도움을 받아 언니의 원수를 갚을 수 있었다는 것에 평소 언니 카나에가 오니와도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게 된다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시노부는 정중하게 종타쿠와 아카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카자는 나는 귀살된 녀석들을 도운 게 아니다. 그 전에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을 뿐 그리고 그 길을 돈 것뿐 이라며 츤데레적인 모습을 보였고 종타쿠는 헤헤 시노부짱 그럼 언제 한번 같이 온천욕이라도 하러 가요 라고 했죠. 그의 시노부는 부장과의 모든 싸움이 다 끝나고 나면 꼭 다같이 온천하러 가자고 약속을 했고 종타쿠는 아싸 하루라도 빨리 부장을 박살내야 할 이유가 생겼군 이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다른 귀살돈들보다 아카자와 합을 이루는 네이코의 서사를 택해봤어요. 나름대로 아카자와 네이코가 둘 다 격투형 타입이다 보니 아카자에게 굿을 배운 네이코라면 전투력이 급상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고 다음 시나리오 오브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